안녕하세요. 지수매상 K입니다. 오늘은 제가 20살에 읽을 걸 하고 후회하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중물 논술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에 논술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흔한 논술 공부책은 아닙니다. 일단 제가 이 책의 초반부를 읽고 충격받은 게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요, 이 책은 참신한 문제와 논리적이고 참신한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제 채널에 그 쇼츠 중에 80만 조회수를 기록한 쇼츠가 있는데, 거기 이 책에 나온 서울대학교 논술 문제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조선시대의 남한강 유역의 지도를 보여주고 경부선 철도가 놓인 후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상상하라. 보통 이런 문제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기적인 변화를 서술합니다. 교통이 편리해졌다, 주변에 객잔이 망했다, 아니면 노를 젓는 뗏목꾼들이 망했다, 이런 단기적인 변화를 서술하곤 합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시간의 이미지가 변했다. 시간의 이미지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철도가 들어서고 대중교통이 생기면서 우리 현대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 시간이라는 것을 훨씬 더 조밀하게 느끼도록 변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한강 유역에 나룻배는 항상 대기가 되어 있었겠죠. 필요하면 자기가 노를 저어서 건널 수도 있었으니까 언제 가든 배를 탈 수 있었을 겁니다. 어차피 나룻배를 탄다는 것은 그렇게 멀리 나가는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디 나간다고 해도 근처였을 거거든요. 하지만 철도가 들어서면서 우리의 삶의 반경, 행동 반경 자체가 엄청나게 넓어졌겠죠. 하지만 기차가 들어서고 얼마 되지 않았다면 기차가 그렇게까지 많이 운행되진 않았을 겁니다. 하루에 기껏해야 한 번이나 두 번이었겠죠. 그러니까 기차를 한 번 놓치면 무려 반나절이나 기다려야 했던 겁니다. 핵심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축시나 자시같이 이 시간의 범위 자체를 굉장히 폭넓게 인식을 하다가 5분, 1분 이런 식으로 시간의 범위가 굉장히 축소된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분초사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시간을 이렇게 조밀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 이제 영국에서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가 시계탑이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사진을 보고 지금 이 앞에 소년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추측해 보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 당시 교통수단은 마차였습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말똥이 즐비했어요. 비가 오면 당연히 오물 파티가 되었겠죠, 거리는. 그런데 귀족들은 이 오물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자기가 걷는 앞길을 미리 치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 속 소녀는 지금 귀족들이 가는 길을 미리 치우고 있는 알바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동차가 발명이 되고 엄청난 공해에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보통. 그런데 자동차가 없었을 때는 길거리에 말똥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 공해로 받은 피해보다 말똥 때문에 퍼진 전염병이 더 문제였겠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가진 세상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협소했는지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다니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마차 타고 다니는 낭만만 생각했지 그 말똥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훨씬 더 올바르게 읽으려면 저만의 더 깊은 해상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후에 훨씬 더 많은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 총기 소지와 관련된 재미난 내용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왜 총기를 금지하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 토론 주제로 많이 나오죠.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미국이 자유를 존중하고 총기를 소지할 자유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미 그 총기 관련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총기 금지를 못하게 되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뜬금없이 에탄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이오와주가 옥수수 산업으로 그 에탄올을 만들면서 먹고 산다고 하는데 이 주에 사는 사람들이 30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적은 인구수가 미국의 대통령을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선거 방식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죠.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승자 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수많은 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요, 신대륙이 발견이 되고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많은 사람들이 건너왔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도시들은 미국이란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주로서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 주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의 연방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 주의 인구수가 각각 다르고 인구수에 따라서 득실이 너무 갈리게 된다면 불만을 가진 주가 독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방식도 승자 독식 방식인 겁니다. 숫자가 적어도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한 거죠. 이게 바로 미국의 총기 소유를 금지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가 자기 주를 방어할 권리를 총기 소지를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그 주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각 주가 독립하여 자기 주를 보호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인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의 남북전쟁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보통 이제 북쪽은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 남쪽은 노예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걸로 싸웠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사실 연방주의자, 북쪽이죠. vs 각 주의 자치권을 우선하자라는 이 두 가지의 핵심 기치가 싸우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연합 입장에서는 야, 노예를 해방하든 그 노예 제도를 유지하든 우리가 알아서 할게. 우리의 자치권을 존중해줘 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연방주의자들은 연방의 법률과 권한을 너희들이 따라야 돼 라고 주장을 한 거죠. 하지만 이게 노예라는 그 프레임이 적용이 되면 이제 북쪽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쪽이 저 새끼들 저거 노예 제도 계속 유지하려고 저렇게 발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게 우리 후대에까지 너무 쉽게 그 사안을 단순하게 보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물론 그 안에서도 서로의 이익이 각각 다 달랐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진정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끼어있는 역사적인 사건에는 우리가 단순히 몇 줄로 요약할 수 없는 엄청나게 복잡한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훨씬 더 폭넓게 이해하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읽어야 되는 거기도 하고요. 자, 오늘은 제가 20살 때 읽었으면 좋을 책인 마중물 논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훨씬 더 확장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이 책을 보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책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평생 동안 여러 번 읽을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